네, 이제 실업 마지막 파트예요. 실업도 거의 끝났고요. 여기는 아마 짧게 끝날 거예요. 이제 마찰적 실업이 뭔지, 구조적 실업이 뭔지, 경기적 실업이 뭔지 정도만 이해하고 나머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대응하면 되니까요.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제2절 실업의 형태인데요. 우리 이전에 뭐 UV 곡선, 베버리지 곡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마찰적 실업이 뭔지, 경기적 실업이 뭔지 뒤에서 한번 볼 거다. 구조적 실업이 뭔지 이런 것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기적 실업이요.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경기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실업, 즉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우리 수요 부족 실업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 이전 시간에 배웠죠. 누가 케인즈가 이제 총수요를 확장시키는 확대시키는 정부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경기적 실업을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 배웠죠. 그게 바로 경기적 실업이에요. 거기 보시면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비수요 부족 실업도 있겠네요. 네, 뒤에 보는 것들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고요. 경기적 실업 같은 경우에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보면 경기적 실업이란 불경기에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가 적극적인 어떤 이 정부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를 주장했다라고 배웠죠. 그런 위주의 정책들이 아마 활용이 될 거예요. 보면 조세를 감면해 주고 정부 재정 지출도 늘리고 통화도 확장적으로 통화 정책도 해서 이제 통화를 돈이 원활하게 돌도록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 수요를 증가시킨 형태로 해서 뭐다? 실업을 극복하고자 한다. 됐고요. 그다음에 해고 예고와 경기적 실업이요. 해고 예고가 뭐냐면 우리 뒤에 노동관계법규, 고용관계법규에서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되고 그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 30일 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예고를 해주겠어요? 왜 예고? 왜? 해고를 할 땐 예고를 해줘라. 왜요? 근로자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해고 예고를 통해서 과연 경기적 실업을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대비하지 못하겠죠. 읽어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는 이 해고 예고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마찰적 실업이란 거는 내가 이제 뭐 정보가 없어서 이제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 몰라서 이런 것들인데 해고 예고를 해주면 미리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업 상태를 줄일 수 있고요.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인데 내가 미리 해고를 예고 뭐 30일, 60일 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적절한 직업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군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다만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해고 예고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됐습니다. 더 알아보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구조적 실업이요. 구조적 실업.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수요 부족 실업. 구조적 실업이라는 게 뭐냐? 의의 한번 읽어보면 구조적 실업이란 성장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사양 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 서로 맞지 않아 근로자들이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효율성 임금 정책에 따라 발생한 실업도 구조적 실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190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 삐삐 사용했단 말이죠. 삐삐. 삐삐에서 갑작스럽게 변화했죠. 휴대폰 이런 산업으로 갑작스럽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삐삐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해고됐겠죠. 정리가 됐을 거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필름 카메라들이 없어졌죠. 필름 카메라들이 없어지면서 필름 산업 역시 쇠퇴하게 됐고 필름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게 됐죠. 이러한 형태의 실업이 뭐다? 구조적 실업이라고. 구조적 실업. 됐고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산업이 쇠퇴하고 이 산업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산업에서 이 산업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뭘 해주면 돼요?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은 뭐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보면 노동자 전직과 관련된 훈련 실시해주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주에 대한 보조금도 주고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도 시행하고요. 뭐 어려울 거 없죠 전혀. 그다음에요. 마찰적 실업이에요. 마찰적 실업. 이거 역시 비수요 부족 실업이에요.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업은
실업은 아니라는 거죠. 실업 마찰적 실업이란 불완전 정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보가 어딘지 내가 원하는 일자리 나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찾는 과중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마찰적 실업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 봤던 뭐 경기적 실업이라든지 구조적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마찰적 실업의 경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비용이 많다 적다? 이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위에 나왔던 구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보다 많다 적다? 적다. 그죠? 적겠죠, 아무래도. 그저 그냥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고 정보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보만 찾게 되면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에 이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겠죠. 보면 구인구직 및 전산망 연결, 정보 제공해 준다. 직업 안내, 직업 상담 등 효과적 알선, 고용 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네요. 그죠?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공통점은 모두 뭐다? 수요 부족이 아니라 비수요 부족 실업. 비수요 부족 실업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경기적 실업이요. 따라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경기적 실업인 경우에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런 확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수요 부족 실업이 아니라 비수요 부족 실업이니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차이점은 마찰적 실업은 내가 정보가 없어서 자진해서 잠깐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이지 않은 거죠. 산업 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된 거니까 비자발적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고 발생 원인에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대책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죠. 구조적 실업은 왜 발생한다? 산업 구조의 변화. 대책은 뭐다? 이제 다른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훈련 위주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 왜 발생한다?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해결 방법은 정보를 주면 된다. 그죠? 됐습니다. 계절적 실업, 이거 역시도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봐야겠죠. 계절적 실업이란 건설업, 농업, 관광업과 같이 산업 자체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실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 뭐 휴경지라든지 동절기의 부업사업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철에 하는 것들 이 대부분 이제 뭐 서핑이라든지 서핑 같은 경우에도 뭐 여름이나 가을 뭐 너무 겨울이나 이럴 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 그다음에요. 더 알아보기 보면 마르크스는 기술적 실업이라는 이라는 말을 했는데 기술 진보로 인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는데 그 과잉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이제 기술적 실업이라고 한대요.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제 3절 실업률과 취업률인데요. 취업률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는 그냥 개략적인 개념 정도만 잡고 뒤에 가서 문제로 보면 훨씬 편하거든요. 문제로 좀 볼게요. 첫 번째 실업률이랑 취업률이라는 것을 계산해 내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를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겠죠. 만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이 가능한 우리나라 총 사람들, 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 만 15세 이상 사람들 중에서 조사 기간 대상 중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취업도 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일할 의지가 없거나 일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가사나 육아를 전담해서 이제 노동시장으로 투입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학교에 다녀서 불가능하다.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심신장애인 역시 불가능하고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관여한다. 내 자발적으로 나는 일 안 할 거야. 난 종교활동할 거야. 그다음에 구직 단념자도 있어요. 구직 단념자. 우리 뭐 경제활동 인구 요새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봤죠. 활동 인구 뭐 실업률 조사 같은 걸 해봤는데 이제 이제 그냥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 들어봤죠. 그냥 쉬었음 청년이 여기 구직 단념자예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 내가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정확히는 취업할 능력은 있지만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직 단념자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한다는 점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실업자를 얘기합니다. 취업자는요, 아래 세 가지 중 한 개만 만족하면 돼요.
취업자를 근데 실업자와 취업자의 조건 중에 실업자의 조건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취업자의 조건은 좀 여유롭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취업자라고 본다고? 근데 실업자는 사실 뭐 좀 애매해요. 취업자는 상당히 여유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취업자에 들어오기 위해서. 보면요.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주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만 일을 해도 뭐다? 취업자에 들어올 수 있대요. 취업자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1 시간만 일을 해도 뭐다? 취업자로 분류가 된대요.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한 자. 필기에 가끔 나옵니다. 필기. 실기에 가끔 나오고요. 가끔. 그다음에 무급 가족 종사자. 그러니까 내가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무급 가족 종사자인데 주당 몇 시간 동그라미 18시간 이상 일하면 역시 취업자로 분류한대요. 그다음에 내가 원래 직업을 갖고 있는데 뭐 일시적인 질병, 사고, 기타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도 취업자에 넣어주겠대요. 굉장히 여유롭죠. 취업자에 들어가는 사람의 범위가. 그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실업자예요, 실업자.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은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즉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뒤에서 고용보험법에서 배울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지 실업급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나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실업자는 최소한 내가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요. 실업률과 취업률이요. 여기요, 여기.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보고 여기서는 안 보고 여기서는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잡고 뒤에 가서 문제로 좀 볼게요. 문제.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수를 실업자 수로 나눈대요. 경제활동 인구수를 실업자 수로 나눠서 그다음에 취업률이요. 취업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를 취업자 수로 나누고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 그다음에 실업률과 취업률의 합은 1.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경제활동 인구를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친 걸로 나눈대요. 그다음에 고용률은요. 고용률은 취업자 수 여기가 이제 취업자 수가 아니라 그 취업자 수인 건 동일하지만 밑에가 뭐가 달라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친 거. 취업률과 고용률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해요? 요 밑에 분모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기억하세요. 고용률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취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용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취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용이한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필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 효과요. 불경기의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불경기에 나타난대요. 통상적으로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높이고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낮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 노동자 효과는 뭐예요? 불경기에 그러니까 우리 가장이 일을 하다가 실직을 했어요. 이랬을 때 뭐예요? 가구원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죠. 가구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데 취업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죠.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원래 일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업할 확률이 높으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고요. 이 사람들이 부가적으로 원래 비경제활동 인구였다가 경제활동 인구화되면서 이제 뭐가 올라간다? 결론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요. 원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다? 내가 일을 구하다 못해서 이제 결국에 못 구했어. 야, 난 안 되나 보다. 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어디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쉬었음 청년이 돼버리는 거죠. 이랬을 때 뭐다? 결국에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실업률은. 왜?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이 뭔데요?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이? 경제활동 인구수를 이제 실업자 수로 나눈 거죠. 실업자 수로 나누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여기가 이렇게 낮아져 버린다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같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실망 노동자 효과는 그거죠.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요. 됐고요. 통상적으로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높이고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낮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 부가 노동조합과 실망 노동조합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5절 실업 대책 사업이요. 실업 대책은 고용 안정, 고용 창출, 사회 안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나 고용 창출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정책들이죠. 내가 이미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안정시키고, 고용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용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정책, 그러니까 최소한 굶어 죽지는 마라라는 식의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이런 세 가지 정책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고용보험법을 보더라도 이러한 구조로 어떤 대책 사업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고용보험법 보면 고용안정,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뭐 직업력 개발 훈련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후에 이제 노동조합 보면은 우리 노동시장론도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노동조합 보도록 할게요.